자, 정치권의 이슈를 좀 살펴드릴까요? 조경근의 월간 논평,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는 역시나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새벽이죠.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자다 깨다 하면서 1시 근처에 일어나가지고 예. 들었는데 충격적이었죠. 네. 표에 119대 29, 17. 119대 27. 네, 119대 그러니까 29, 계속 이제 17. 예. 모든 보도가 네. 박빙이라고 계속 너무 많이 그래 나왔어가지고. 말이에요. 70몇 표를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예. 90몇 표를 해서 예. 이기겠다 했는데 아마 부산 시민 전체가 이 득표수에 대해서는 좀 충격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예, 그동안 참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죠. 네. 굉장히 열심히 했고 대통령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부산 시민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역시 오일머니 파워가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차에서 그냥 119 딱 해가지고 끝나서 네. 1시 20분에 1차 깠는데 끝났어요. 막 그 히잡 쓰신 분들이 막 뛰어다니길래. 그러니까 사우디 황태자 살만 황태자가 열심히 한 것도 있고요. 또 네. 1년 이상 우리보다 빨리 출발을 한 것도 있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이건 좀 우스개 얘기입니다마는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투표 선거가 고무신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고무신 투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가 경제 유발효과 우리가 만약에 개최하면 45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우디는 40조로 원조하겠다고 해버리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하여튼 말을 할 때마다 네. 이게 조 단위가 바뀌니까 그렇죠. 정말 네. 조금 어려운 유치전이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제 정치권 이슈니까 이제 이 이슈가 이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또는 시장의 지지도 그리고 또 다음 총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유치가 되었으면 플러스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안 됐는데 마이너스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마이너스는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오일머니에 대한 인식이 이미 국민과 시민들 속에 퍼져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지도라든지 또는 내년 총선에 주는 영향은 미비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른 이슈들도 이제 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9.19 합의를 이제 폐기하겠다 선언하면서 이제 GP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상호 협의나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지킬 거냐 아니면은 힘과 무력을 가지고 평화를 지킬 거냐 하는 그 양대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일어났던 판문점이나 휴전선 같은 데서의 사고를 보면은 계획적인 것도 있지만 우발적인 게 많았어요.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국가 간에 혹은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어떤 조약을 맺는 이유는 우발적인 그런 것 혹은 계획적인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런데 9.19 합의의 폐기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 한국 쪽에서 완전 폐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하니까 부분 폐기를 했지만은 부분 폐기를 했을 경우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뻔히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진지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죠. 예. 이제 지난주에 북한 같은 경우에 군사 정찰 위성이 미국 백악관하고 펜타곤 촬영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시설 같은 걸 봤을 때 저걸로 할 수 있을까? 촬영을 하긴 했을 겁니다. 문제는 해상도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그 그림을 본인들이 진짜 찍은 그림을 내놓지 못하는 거는 지금 현재 내놓은 거는 이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는 그림들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진짜 그림을 내놨다라고 그러면 그 그림을 통해서 현재 북한이 쏘아올린 정찰위성의 성능이라든지 기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대로 못 찍어서 안 내놓았을 거다라고 하지만 설령 제대로 찍었다 할지라도 내놓으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 들킬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자그마한 미사일 쏴도 막 대서특필하는데 이거 만약에 찍혔으면은 자기들한테는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어서.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나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하여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선전이라고 봅니다. 일단
참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죠. 네. 자, 위기 그리고 상황이죠. 국정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네. 위기 상황을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춘택 1차장, 1차장. 그리고 김수현 2차장. 네네.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왼팔 오른팔 뭐 다 지금 경질됐고 네. 그리고 이제 홍장원, 황원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게 국정원 수뇌부를 일시에 교체하는 이런 고강도 인적 쇄신 카드 어떻게 보세요?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보도를 보고 아는 겁니다. 제가 예, 국정원하고 무슨 연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보도를 보니까 그 국정원장하고 또 비서진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물갈이가 필요하다. 국정원 안에 그런 입장이었고요. 1차장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정말 능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을 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해서 가려고 하느냐 혹은 네네. 지난 정부에서 요직에 발탁됐다고 해서 가려고 하느냐 해서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굉장히 심화가 되고 그건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국정원 안에서도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밀려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국정원 내부의 권력투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지나친 얘기 같고 방금 드린 것처럼 어떤 그 의견의 갈등이 있으니까 이게 자칫 잘못 나가다 보면은 대통령이 국정원을 제대로 관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자르기보다는 다 잘라내고 새롭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겠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결국 국정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긴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인사잡음도 그렇지만 국정원 인사잡음 같은 경우에 결국 대통령 국정 운영에 좀 영향이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국정 운영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수에 와서 완전히 장악되고 있던 국정원을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교체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잡음이 나온 게 좀 사실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전면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폭 행보에 또 그 배우 이정재 씨하고 네네. 현대고등학교 뭐 동기인데 동기라고 하대요. 식당에서 이제 같이 사진 찍는데 네. 사실 뭐 여러 군데 가는 것보다 뭐 배우 이정재 씨랑 같이 찍은 사진 더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정환의 영향력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세요? 파괴력 정도.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시원했죠. 그리고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 똑똑한 것처럼이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똑똑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 같은 경우에 한동훈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표몰이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디로 나갈까요? 아마 저는 대구도 방문하고 어디도 방문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총선에서 바람몰이를 하려고 하면 역시 서울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어렵지 않겠냐 해서 만약에 뭐 대구나 비례로 나간다, 영남이나 뭐 비례로 나간다 이렇게 하면 비례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좀 무섭죠. 그리고 저 청주 사투리가 자기한테 있다. 그래서 청주다 해서 지금 청주 쪽에서도 청주도 사실은 그 이 보수와 진보가 계속 바뀌는 곳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임팩트가 가장 있으려고 하면 역시 수도권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하태경 의원이 이제 내년 총선에서 영남 중진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해운대 그러니까 해운대 부산 이제 스스로 의원이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로 출마하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주사파가 나갈 때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했지. 굉장히 좀 시끌시끌합니다. 현재 종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으로 있고요. 네. 그전에 아마 3번에 걸쳐서는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했던 곳입니다. 사실은 야당세도 굉장히 센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서울에 많은 곳을 두고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1번지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하이원은 정치적인 센스가 그런 쪽으로 발동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렇고 공천 안 돼도 네. 어쨌든 뭐 내가 다른 영남 데로- 중진 의원 중에 첫 번째로 첫 나가서 번째로 나왔고 내가 종로를 원했다. 예, 그 자체가 지금 거예요. 신문들이 대수특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런 아마 정치적인 센스의 발부라고 보고요.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아마 당이 원하는 곳에 나가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자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저는 예. 그런 굉장히 그 복잡한 수학 계산을 열심히 단순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자기가 종로에 나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종로는 험지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섭섭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지금 저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네. 이준석 전 대표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분불출한 지가 좀 됐고, 네네네. 그러니까 27일 이준석 대표에게 준석이가 도덕이 없는 건 부모의 잘못이 크다. 그 말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들먹이면서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바로 이거 패드립이다. 예, 패드립이라는 단어를 처음 달았어요 저는. 네. 예. 아 이게 공식 사과하기도 했고 네.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야당의 혁신위가 실패를 했었죠. 예, 우리가 아는 예. 것처럼. 근데 여당이 잘할 거라고 기세도 좋게 시작을 했는데 혁신위가 잘 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확실한 중심 권력이 밀어주면 몰라도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정쩡한 위치에서 나와서 그래서 혁신위에 기대한 건 아마 적당한 수준에서의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다면 그냥 같이 묻혀가는 건데 혁신이 되자마자 이제 중진하고 윤핵관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 혹은 험지로 출마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니까 당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뭐야라고 하는 그런 거기서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이 말하는 인 위원장이 말하는 것들이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본인이 유지하려고 했던 참신하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이 국민들 속에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정권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정권의 거 전자가 아닙니까? 아마 한자가 좀 틀린 모양입니다. 전달할 전자 뭐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준석 신당의 창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2월 말인가를 12월 27일 이죠? 27일로 네. 기한을 정해놓고 있죠. 좀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그게 이 뭡니까 비례도 네. 가능하고 왜냐하면 득표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 자체가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역구에서 얼마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득표력에 따라서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숫자의 국회의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보수가 연합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네네. 대비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신당 창당. 뭐 뜨는 인물이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가는 게 아마도 유리하겠죠. 예, 지금 또 이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인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위성정당 금지법 해서 네, 좀 네. 현행대로 굉장히 좋은 것 유지하자 같고요. 하는데 취지는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안에서의 내규를 보면은 이번에 나온 게 그 권리당원하고 대의원 문제가 네, 나와 네, 네. 있었죠. 지금까지는 대의원 한 사람의 표가 권리당은 60명 정도에 해당이 됐는데 그걸 20명으로 줄이자라고 지금 네.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되려고 하면은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네. 중앙위원회 대부분이 대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게 통과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개혁의 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권리당원들의 힘을 더 강화시켜서 내년에 있는 그런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또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단 뭐 경선에서 네. 예, 무게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 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의 사당화다. 네. 방금 드린 그러면서 말씀처럼. 네.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가 결국은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으는 것 아닌가? 요런 그리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네. 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미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모토를 내세웠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양당 정치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예. 제3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디어 이낙연 전 대표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3당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영계 의원들을 좀 끌어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저는 호남에 상당히 왜냐하면 호남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 호남에서 일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대권 주자 중에 확실한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호남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당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번에 강서구청장 서울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정권 심판론이 큰데 이게 과연 되겠냐 하는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사실은 주사를 굉장히 빨리 맞은 거가 돼서 국민의힘에게는 기회를 준 그런 그 선거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조금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낮게 갔어야 되는데 네네. 이걸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좀 플러스 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상쇄시켰다라고 봅니다. 네. 이상민 의원은 거의 국민의힘 갈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는 갈까요? 거의 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근데 정말 이게 총선이 정말 다가온다는 게 느껴지는 게 하루가 다르게 막 정치 이슈가 쏟아져가지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좀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까?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였습니다. 예, 어제 다들 늦게까지 또 엑스포 어떻게 되는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느라고 오늘 또 피곤한 아침 맞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